네, 이제 오늘 기조 강연이랑 주제 발표를 마무리하는 토론의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이렇게 기조 강연 이후에 주제 발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요. 제가 조금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정리를 좀 하자면 오늘 세 분의 이제 기조 강연과 두 분의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초청 강연을 들으면서 두 개의 키워드로 정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케이스와 메카라는 단어를 저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한다면 오늘의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기조하에서 경주시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잘 튜닝을 해서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와 또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응해서 산학관련 생태계를 잘 구축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뭐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역세권 거기 지역에 한정된 지역이긴 하지만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면서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접목하고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 프로그램들을 추진한다면 또 산업과 그죠 생태계를 구축을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이제 또 산업만 있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생태계를 생각을 해보면 산학관연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대경지역본부 또 본부장님도 와 계신데 우리 지역에 또 여러 가지 연구소 산학관연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어떤 혁신 플랫폼 이런 것들을 좀 지향을 하면서 같이 윈윈해 나가는 대학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좀 그림들을 한번 그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선 지정 토론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고담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주시 의원이시죠. 이진락 의원님께 오늘 이모빌리티와 과학기술이 만나는 새로운 시대에 관련된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에 대한 소감 그리고 간략한 코멘트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진락입니다. 또 오늘 주영섭 교수님하고 또 손영옥 본부장님 또 전세영 연구원장 발표를 들었습니다. 좀 이렇게 좀 너무 하이 테크놀로지라서 좀 이해하기 힘들었고요. 단지 제가 하나 다행인 거는 제가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저는 순수 모타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다방면에 이 모빌리티 관계된 게 모든 공통점이 모타하고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공업학교 나와 전기 모타만 기능서를 가지고 있다가 8월 학번으로 이제 서울대 전기과에서 주로 모타죠. 전기기계만 전공했고 석사과정에 제가 슈퍼컨덕터를 만들겠습니다. 저기 SM이란 말이 여기는 스몰 모듈 나오기도 하고요. 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이수만 SM 돼 있지만은 SM 제가 석사 논문이 SM이었습니다. 슈퍼컨덕팅 마그네틱 초전도 자석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과거에 조장희 박사가 MRI 처음 들어올 때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CT는 그냥 엑스레이 하는 거고 MRI는 이제 초전도 자석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자기 부상열차 뜰 때고요. 그 뒤에 최근에 와가 저는 이렇게 이득되도 있었는데 다행인 거는 한창 제가 할 때는 주로 일반 전자 쪽으로 바뀌었는데 최근에 다시 뜨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이스라엘 전쟁이고 우크라이나 전부 드론이 뜹니다. 드론이 안에 되면 전부 모타입니다. 모타. 그리고 또 이렇게 모든 로보틱스도 따지고 보면 안에 모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전기 자동차도 결국은 전기 모타를 어떻게 싸게 빠르게 이렇게 어떤 그런 그다음 그거하고 어떤 충전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이 모빌리티 관련해서 이렇게 경주시에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저도 시의회 차원에서도 혹시라도 이렇게 좀 경주가 타 도시에 비해서 최근에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산 많이 있지만은 새로 바뀌는
기조에 따라서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이회 차원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고, 저도 이 전공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또 많이 또 따라갈 수 있도록 하고요. 단지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말합니까 이렇게 크게 타이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공부에는 행정이 사실 좀 기술적으로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가 조금 이제 수준별로 이루어져 가지고 세분화대가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살고 있는 외동네도 자동차 사람이 많이 있지만 주로 아직까지 엔진 위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전기자동차를 바뀌었을 때 과연 이게 이제 실질적인 고용 창출될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기 발표하시는 뭐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은 이렇게 다 뭐 앞서가지만은 실질적으로 경주의 이 모빌리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인력 고용이라든가 창출되고 또 이런 관계가 좀 잘 되기를 바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지역 대학이 최근에 어렵지만은 정말 이쪽으로 좀 많이 좀 이래 말합니까 그 전과나 이 관련 학과 좀 특성화시켜서 좀 경쟁이 있기를 바라고, 단지 이게 워낙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지방에서 따라가기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경주가 최근에 조나경 시장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원자력 플러스 최근에 했던 이런 관련된 첨단 기술 쪽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지역 산업에 관계된 쪽으로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또 시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이런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뭐 전기공학 전공했지만은 이거 남홍 선배님이 서울대 전기과 직속 선배입니다만은 저도 81학번에서 이렇게 좀 주로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이 몰비트 관련해서 뭐 친구들도 많이 전공하고 있고 관련돼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이런 세미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주 산업에 좀 관련될 수 있도록 시에 가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질락 시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 우리가 미래와 또 현실을 좀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접근하고 경주시가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세미나도 이런 다양한 세미나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이제 레벨 수준별로 좀 수용될 수 있는 뭐 이런 좀 수준별 세미나들이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정 토론입니다. 우리 동국대학교의 길정구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구 지정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네. 먼저 이모빌리티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또 깊이 있는 통찰력을 지니신 세 분의 강연이 굉장히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었고 또 영광이다, 이렇게 토론을 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조 강연과 두 분의 강의를 통해서 저는 이모빌리티가 전통적인 공간의 기능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꾸게 되면서 우리 사회 환경의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와 함께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모빌리티가 새로운 산업과 혹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어떤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될 텐데 이제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길정구 교수님께서는 결국 이제 기술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기술이 사회의 변화를 저희 이제 기술 자체만은 이제 문제는 아니겠죠. 기술이 이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첨단 기술이 이제 경주 사회에 이제 어떤 영향, 경주 사회 생태계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만 거기에 맞는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추진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열릴 텐데 우리 정부나 우리 지자체, 특히 이제 경주시는 어떠한 노력을 배가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있다가 시정 토론을 마치고 우리 전문가님들께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대구대학교의 권정일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전문가분들의 강의를 너무 이렇게 굉장히 뜻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는 뭐 이런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오늘의 행사 취지가 이제 황금도시 경주와 이모빌리티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너무 이제 산업적인 측면으로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미래지향적인 기술만 이렇게 논하는 건 뭐 분명히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경주가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은 도시도 아닐 테고,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기술을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사용하시지 못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병행이 돼서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경주와 영천, 경산 뭐 이런 쪽으로 자동차 산업 벨트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부품이나 이런 소재들로만 되어 있지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으로는 잘 그 인력 양성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다지 지원이 있거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학이나 그리고 지자체가 연합을 해서 뭐 대학들에 위탁을 하셔서 마치 저 경북대학교와 삼성전자가 하는 것처럼 이 미래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아니면 뭐 ECU에 들어가는 뭐 인베디드 개발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저는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경주는 또 아시다시피 유명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광 인력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라고 한다면 자동차만으로 국한된 게 아니라 배터리가 들어가는 모든 이동수단은 뭐 다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관광을 할 때 배터리가 들어가는 뭐 전동 킥보드라든가 전동 오토바이 그리고 뭐 작은 뭐랄까요 이동 장치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사용을 굉장히 원만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기성세대 어른들께서는 이 소프트웨어 사용이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더 하시는 게 교육 쪽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말씀을 몇 가지 더 드리면 경주시의 관광산업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경주페이가 이 카드 형태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바꿔서 관광과 연계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또 아무래도 또 경주에 농업도 많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농업용 드론도 아시다시피 전기로 구동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농업용 드론 같은 이런 장비들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모빌리티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그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의 이제 강연이 조금 더 이제 폭넓게 여러 가지를 이제 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강연이 되었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좀 추가해서 경주시의 이제 당장 현재 상태에서 보자면 기성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모빌리티 작동 사용법에 대한 교육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크든 작든 다양한 모빌리티 장치에 들어가는 뭐 배터리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연구 개발 또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리고 또 지역의 농업이나 또는 관광과 같은 다양한 다른 산업이죠, 그죠? 이종 산업 간의 어떤 연계성 강화, 뭐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길종구 교수님 잠깐 질의하셨던 것처럼
정부나 지자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산업 또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전문가들께서는 과연 이제 정부 뭐 크게 보면 정부지만 우리 지자체 경주시가 좀 더 배가해야 될 노력과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구부터? 네, 선서영 네, 연구위원님들. 예, 이게 보통 산업의 발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걸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서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기술을 저희는 이제 그냥 자율주행 로봇 택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택시 사업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것들은 실증 거리라던가 실증 구역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게 우리 지역 자치 관점에서 이제 특히 경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 도시로서 워낙 잘 알려져 있고 이런 곳에서 많은 이제 실증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이제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는 관점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 개발되긴 했어도 실제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이게 기술이 계속 성장을 하고 부족한 건 고쳐 나가면서 발전을 하는데 기술만 나왔다고 그냥 시장에 나와버린다면은 그거는 정말 우리한테 의미 있는 기술은 아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이런 교육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과 우리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든 젊은 세대들이든 이 기술들에 대해서 친숙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던가 저희가 전기차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기차의 경험이라는 게 사실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손영욱 본부장님도 한 말씀. 세 분 말씀하신 부분들의 또 한 가지 또 공통점이 뭐냐면 진짜 이 지역으로서 또 이 지역 지자체로서 경주시가 할 역할이 뭐냐 아마 세 분의 공통적인 좀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2013년부터 이제 그린카 PD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 수소차 R&D 정책을 담당하는 쪽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좀 특징들이 있다면 각 지자체마다 만약에 자동차 산업을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 지자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아주 너무 원대하게 가져온단 말이죠.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을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500억, 1000억 주세요.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현 정부도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중시하고 있고 그 지역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경주시에서도 좀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뭐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650여 개 기업들이 제각각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모든 기업들의 소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은 반드시 해야 될 문제고요. 제가 재작년에 대구시의 대경본부장으로 내려왔을 때도 대구시의 수건 사업이 자동차 완성차 기업 유치하는 게 아주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 번번이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전기자동차 모타 특화단지가 선정됐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단가의 13%가 구동 시스템이 차지합니다. 오히려 그냥 그거 관련해서 전문 지자체가 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전기자동차 시장이 한 10조가 판매가 되면 그중에 1조 3천억은 대구 몫이 된다. 이제는 부품 위주로 좀 우리가 부품에 특화된 쪽으로 좀 출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설득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산 라인 다 줄고 있는데 굳이 또 완사를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지역은 더 안 오려고 그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경주에서도 관련 뭐 용역을 수행하든지 해서 경주만의 어떤 특화된 어떤 이제 부품 산업 분야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 또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관광이 특화됐다 그러면 사실은 보면 자율주행차를 실증할 수 있는 또 제일 좋은 장소가 또 경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각 관광 지역마다 자율주행으로 관광 투어를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관광 지역에 연계시켜주는 자율주행 전기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아주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과 전기가 특화된 실증 특화 도시로도 할 수 있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어느 도시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좀 그런 식의 어떤 정책 전략 가져가고
거기에 만약에 그게 정해지면은 거기에 맞는 대학에서의 교육이 만들어지면 되고 거기에 맞는 일 양성이 되면 되고 그게 뭔가 박자까지 다 맞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또 어떤 지역을 보면 글로컬 30을 하는데 모든 산업을 다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30개, 1개 산업을 다 1년서 하겠다고 계약합니다.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도 어느 정도는 좀 그러면 아까처럼 보면 거기에 맞는 특성화 저도 진짜 적극 찬성하는 바거든요. 대학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을 모든 교수님 다 있어가지고 모든 학생을 양성한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는 좀 지양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좀 추진해보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쉽지 않지만,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다 추진하고 또 욕심껏 다 하고 싶은, 해내고 싶은 그런 또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역시 이제 한정된 자원을 갖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고요. 대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어디를 선택하고 이제 어디에 집중할 자원을 집중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선택과 집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네요. 제가 이제 좌장으로서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이제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세 분의 강연은 케이스와 메카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이스라는 게 아까 우리 주영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커넥티드입니다. C는 연결된 거죠. 사물들이 다 연결되고 있는 것이고 A는 오토노머, 자율화되고 있다. 그리고 S는 shared service입니다. 공유라는 개념이 되겠고 또 서비스 중심의 어떤 산업 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렉트릭, 이제 전동화되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주장하는 메카라는 개념은 이제 S 대신에 이제 모빌리티가 들어와 있는 개념인 것 같은데 좀 메카라는 단어가 좀 메커니즘, 미케닉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메카보다는 개인적으로 케이스라는 단어가 조금 더 와닿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미래의 트렌드를 봤을 때 우리 경주시도 조금은 미래의 어떤 차가 어떤 전동화되고 또 연결되는 어떤 그런 빅데이터의 구축, 또 인공지능의 적용, 그리고 이제 자율화되고 있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죠. 이러한 미래의 트렌드를 조금 읽고 우리 시에 경주시의 산재에 있는 650여 개의 자동차 관련된 업체들과 함께 선택과 집중의 묘를 잘 발휘해서 우리 경주시가 더욱더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이뤄 나가는데 좀 합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영석 교수님 혹시 해주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여러분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좋고요. 앞으로 나갈까요? 예. 근데 지금 오늘 주제가 이제 이모빌리티와 과학기술이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를 경주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를 역발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이 하던 식으로 생태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그러면서 이모빌리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갖고는 경주에 서의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지금 이 집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요새 수원 정도까지 왔다고 그래요. 영통까지. 그 아래로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에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고쳐야 될 상황이지만 현실은 현실인 거죠. 그래서 경주에서 이런 그걸 이루시기가 기술적으로 어프로치 해가지고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역발상을 드린 게 뭐냐면 싱가포르를 한번 벤치마킹 하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가 바로 기술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아까 전 세계 트렌드가 기술 혁신에서
기술 혁신의 목적이 뭐냐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엄청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혁신에서 리더가 되기는 어렵죠, 지금 경주시가. 그런데 기술 혁신을 왜 하느냐, 특히 이모빌리티를 왜 하느냐. 그리고 아까 지금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지속 가능성, 뭐 이렇게 특히 환경 포함해서 탄소 중립 위한 지속 가능성하고, 또 하나는 소위 디지털화, 아까 커넥티드라든가 오토노머스나 디지털화,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전체 전 세계 트렌드인데, 그 트렌드의 목적이 뭐냐, 그 기술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경주에다가 뭘 만드시려고 하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왜 하는 거지 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뭐랄까요, 아까 제가 테스트 베이스란 말을 썼는데 어떤 허브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정주에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냥 무슨 얘기냐면, 아까 싱가포르이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아니에요. 자동차 산업은 싱가포르에 별로 없습니다. 뭐 우리 부품 경주가 갖고 있는 부품 정도도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 싱가포르에 와서 네가 갖고 있는 기술을 마음대로 한번 펼쳐봐라, 서비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그런 기회를 줄게 해서 싱가포르에서 뭐 전기차, 뭐 저 스마트 관련된 거 다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아시다시피 뭐 저 싱가포르에서는 포뮬라 1을 시내에서 합니다. 포뮬라 1 그 경주차를.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그 싱가포르이 이 관리들이 굉장히 아주 스마트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경주시가, 근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 서울, 한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 가운데 뭐 서울 쪽 제외하고 과연 어느 도시에서 그런 걸 하겠다고 할 때 그리 뭔가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뭘까요? 그건 제가 보기에 경주시만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와 소위 관광의 중심이라 해서 아까 말씀대로 국내 시민까지 국내 관광객까지 합치면 1,000만이 넘은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바로 이 이모빌리티를 실천하는 하나의 일종의 리빙 랩 같은 거를 만드셔서 그걸 하게 되면 일이 모이죠. 그럼 여기에 적용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여기에 최소한 연구소라도 만들겠죠. 뭐 생산지는 안 하더라도 연구소도 만들면서 여기서 뭔가 묵으면서 실천하면서 그게 매일 바뀌는, 그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 끌어들일 거고, 사람이 모이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세 분께서 질문하신 거 가운데 저는 좀 더 역발상으로 기술을 여기서 산업을 만들어 갖고 기술 개발을 해 갖고 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오히려 활용을 여기서 경주에서 하는 쪽으로 만들면서 경주시가 하나의 변화를 만들어 가면,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기술이 모인다. 그래서 기술 혁신 그 자체보다 기술 혁신의 목적을 포커스를 맞춰서 경주시가 이모빌리티 이니셔티브를 하시면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언뜻 떠오른 아이디어가, 우리 감촌 어촌항 쪽에 자유형 선박 쪽으로 해서 테스트 베드를 해보고, 또 우리 박물관 쪽에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 산업과 연계한 그런 테스트 베드를 한번 해보고, 용왕지구 같으면 장애인 복지센터가 있으니까 기술을, 그러면 장애인들을 어떤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자율기술, 자유로운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테스트 베드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조금 아이디어를 내본다면 이런 혁신 기술들을 우리 경주시 곳곳에 한번 테스트 베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너무 아주 타이트하게 제가 좀 진행을 했는데요. 끝으로 우리 플로우에서 혹시 질문 한두 개가 있다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위원장님. 지금 그 두 분, 신서영, 네, 직접 잘 모르겠습니다. 그 손영우 본부장께서 이 과제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요거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할 때에 강의 요강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강의 요강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 대략적으로
좀 요 행사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받았고요. 황금 도시에 대한 내용들을 받았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강의 요강 내용이 A4 용지에 몇 페이지나 됐습니까? 제가 던 건 한 30페이지 정도 됐습니다. A4 용지예요? 예. 강의 요강 네. 그 그 경제에서- 내용을 요 PPT로 이제 요약을. 경주에서 보내는 게요? 네네. 우리 천서영 씨께서는 얼마나? 예, 저도 같습니다. 요강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뭐 챗 GPT 요즘 많이 논대고 하지만은 질문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답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강의한 내용을 내가 들으니까 그보다 앞서서 우리 주 교수님 오늘 앞에 기조 강의를 하셨는데 이런 강의는 지금 경주 우리 그 10대 뉴브랜드에 관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들었으면 좋은 거예요. 저는 지난번 8일날 그 있었을 때 8일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날 듣고서 내가 한마디 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 사회 변화나 미래에 어떤 시대가 올 거냐 하는 그런 전제가 너무 약한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거기서 주제 발표를 한 분 내용이 아주 내용은 이론적이고 이상적이었지만은 그 변화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전부 사람이 다 관계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할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하고 관계시켜서 얘기를 그렇게 하고 모델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미래가 어떤 사회가 될지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분 강의하는 게 너무 자동차에 대해서 딱 이렇게 한정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주 교수님은 그 폭넓게 커버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강을 어떻게 받았냐 하는 걸 내가 궁금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관계자들 다 계실 텐데 이 앞으로도 정말 우리 인간 사회가 미래에 어떻게 변할 거냐 하는 거를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전제가 지금 저 자동차도 니드에 의해서 개발하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자기들 스스로가 니드를 만들어서 거기 미팅시키기 위해서 개발한 게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니드가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뭘 필요로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틀 동안 들으면서 좀 그런 게 앞으로 일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또 오늘 우리 주 박사님 강의 이런 기조 강의에는 관계되는 분 다 불러야 돼요. 그저께 8일날 참여한 분들 다 와서 듣도록 경주에서는 정말 듣기 어려운 폭넓은 그런 커버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들은 사람들이 난 너무 적어서 좀 불만이고 앞으로 우리 이 박사께서도 이런 주제가 하시면은 요강을 잘 주셔야 되고요. 요강을 그래야 필요한 얘기를 듣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고람이 한 가지 내가 얘기할 거는 경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지금 강의를 오시는 분들은 지금 기조 강의 이런 트렌드를 강의할 때야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구체적인 강의를 하실 때는 경주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든지 지식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일부 내용이든 경주에 대한 어떤 재언이라든지 경주 관계되는 얘기들이 있는 게 경주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좋은 얘기는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경주에 필요한 얘기를 얼마나 더 담아야죠. 그래서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황정한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저는 시의 경관정책보좌관 황정환입니다. 오늘 세 분 발제자 하신 분과 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전공이 조경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입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은 지금 현재 주제가 우리가 그 책 제목에도 보다시피 우리가 10대 브랜드, 경주의 10대 브랜드를 이슈를 가지고 접근하는 이제 우리가 이 모빌리티와 세부 과제로서 과학 기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아까 저희 말씀 도중에 오늘 좀 이제 과학 기술적인 또는 산업적인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오늘 접근을 했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때 뭐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봤을 때 오늘 부분에서는 그 환경적 부분이 조금 아까 주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환경적 이야기를 많이 또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주영수 교수님께서 저도 동감을 하고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초점은 이 모빌리티와 과학기술 분야인데 우리 경주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경주형으로 접근할 것인가가 이제 지금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많이 약하겠습니다. 역사, 문화, 환경 중에서 경주형을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이 현재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강점과 그 중에서 가장 경주만의 강점과 핵심적이고 경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뭔가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것을 접근을 할 때 초점이 이제 오늘은 브랜드와 관련한다면은 브랜드와 연결시킨다면은 우리가 이 모빌리티와 과학 기술을 어떻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냐 하는 제 생각은 뭐냐면은 주 교수님 말씀에 제가 동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문화적 이 모빌리티와 과학 기술 부분을 산업적, 기술 과학, 첨단 과학적,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포괄해서 철학적이고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문화적 상상력의 창조적 소재로 우리 경주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접목시켰으면 참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모빌리티와 과학기술 분야의 산업적이고 경제적이고 첨단 과학적인 그런 기술 분야보다는 이것을 우리는 경주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관광 도시인데 세계적인 역사, 문화 도시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문화의 1번지라고 볼 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빌리티와 과학기술 부분을 우리 경주는 세계적인 천년도시 경주는 문화적 상상력의 하나의 창조적 소재로 무엇을 툴을 이용하느냐? 모빌리티와 과학기술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같이. 지금까지는 역사, 문화, 환경을 과거 천년 또는 신라에 했다면 미래 새 경주의 천년은 문화적 상상력을 목표로 하는데 툴을 여기서 갖고 오자. 또 다른 분들. 그게 제 핵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네, 박수, 네. 네. 한 분 더 계시네요. 네. 예, 경주시 자문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홍 위원장님이 계시고 저는 더구나 미래 전략분과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참 이렇게 흘러도 끝까지 계셔 주신 분들이 너무나 고맙고요. 얼마 전까지는 제가 그 세계 잼버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저는 저 팀들은 전부 넘버원이라는 찬사를 많이 받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참 비읍했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거는 기반을 잘 확실히 다져서 그 기반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발표해 주신 그런 얘기 제가 아주 귀담아 들으면서 저는 오늘 이 녹음을 다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서 시청에 제가 그 미래 발전 쪽으로 그래 신경 쓰는 그분들한테도 자료를 제가 자꾸 달라고 하고 언제 우리 모여서 한번 그 경주의 진정한 미래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라고 추진하려고 해도 적당한 거리를 제가 얻지를 못해서
그 참 한번 토론도 못 해보고 연구도 못 해봤었는데 오늘 특히 그 발표해 주신 분들 참 고마운데 특히 우리 주 교수님께서 이렇게 쭉 주영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서 저는 아주 속이 시원하고 머리가 번쩍 뜨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2000년대 교장 연수를 받으면서 희한한 일을 하나 봤어요. 중국에 300명 교육을 시킨다는, 그러니까 아주 천재들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장에서 우리나라 어느 한 분이 특강을 하러 갔답니다. 그 특강을 하러 갔는데 특강하는 가운데서 한 5분 동안 갑자기 교육받는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갈채로 우레같이 치더랍니다. 왜 쳤는지도 저도 몰랐답니다. 쉬는 시간에 가서 얘기를 하니 왜 그런 이 반응이 일어났을까? 그래 물어보니 그 중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중국의 미래를 내 어깨에 메고 있다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교육받는 자리에서 한국에서 노조 또 이런 게서 발을 걸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야, 됐다. 중국이 이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겠다. 그런 걸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머리끝이 쫙 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 700 몇 명 교육을 받던 전국에서 모인 그 연수생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과 한 며칠 후에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거는 같은데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나라 인구하고 대비해 보니까 중국 인구하고 하니까 그네들 300명에 해당되는 그 수준의 그 수치가 비율이 우리는 1.6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 두 사람도 안 되는 그런 교육 대상인 그 뛰어난 사람들한테 중국은 그 중국의 미래를 그 사람들한테 맡겼거든요.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하시는 중에서도 보니까 중국 얘기가 딱 뜨는데 그때마다 저는 머리끝이 숭숭 섭니다. 대한민국을 정말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확실히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 다짐을 확실히 해놓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참 좋은 얘기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장시간 지금 발표와 토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좀 지을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제 오늘 행사가 진행된 배경에는 경주 이제 10대 뉴 브랜드, 10대 브랜드죠. 브랜드를 이제 도시 브랜드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지금 저기도 나와 있지만 엑스밴드도 나와 있지만 경주시가 이제 좀 새롭게 과학기술 분야와 모빌리티 이쪽 분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좀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심포지엄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도 응원을 하고요. 브랜드를 만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브랜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는 게 아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브랜드를 인지해야 되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야 되고 브랜드가 연상되어야 되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야 됩니다. 그 외에 브랜드에 대한 지각된 품질도 우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주에서 왕릉, 동학, 향가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서 브랜드화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과학기술 분야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과학기술 분야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면서 브랜딩화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어쨌든 역사문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 유입이 일어나야 되고요. 관광객을 통해서 새로운 브랜드 발굴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그러한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는데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심포지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